우크라이나 현지를 다녀온 현장 기자들의 취재기 에필로그 Y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폐허로 변한 현지 모습은 아직 생생합니다. 그 현장을 YTN이 다시 한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취재 뒷얘기 송재인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어느덧 1년.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YTN은 현지를 다시 찾아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침공 1년, 우크라이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키우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사회부 송재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된 시기에 YTN 취재진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얼마 만에 저희 취재진이 가게 된 건가요? 저희 YTN 취재팀 기준으로 따져보면 지난해 6월에 키이우 수도를 이제 찾았었으니까 거의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찾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찾게 된 우크라이나 그 전쟁 상황. 직접 가서 보시니까 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지난해 6월에 제가 직접 출장을 갔던 건 아니라서 직접 보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전에 출장팀도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안내사항 같은 거나 취재사항의 애로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카페 연곳이 많이 없고 식사도 좀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가야 되나 싶었는데 시민들은 대부분 본인 생업을 위해서 출근을 하던 상황이고요. 그런 만큼 도심의 이제 가게들도 비록 영업은 잘 되진 않지만 백화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상점들이 다 운영을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조금씩 일상을 좀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전쟁이 그래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취재하실 때 좀 힘든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우선 형식적으로는 통금 시간이 있어서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이제 통금 시간으로 해서 통행이랑 차량 통행이 다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 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찍이 움직일 수 있으면 조금 더 여유롭게 취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통금 시간이 해제된 이후로 이동을 해야 되는 만큼 형식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제약이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이렇게 취재하시면서 여기가 진짜 전쟁 지역이구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감한 적도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는 많이 이제 기사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공습경보가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공습경보가 생방송 이제 대기하고 있던 5분 전에 공습경보가 울렸던 적도 있는데 사실 그리고 주변에 지하 공간으로 대피할 때가 마땅하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빨리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잠깐 5분 정도는 일단 생방송을 마치고 나서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건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했고요. 그동안 계속된 좀 불안감이 완전 해소된 상태로 지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제 시민들의 모습을 리포트나 중계에도 많이 담았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시니까 현지인들 상황은 어땠나요? 우선 제가 가기 전까지는 사실 저도 이전에 르포 기사나 외신 기사들을 많이 보면서 조금 기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취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점은 일상이 이제 전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도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 기본적인 전제는 의연하게 살고 담담하게 살고 계시다는 전제였는데 처음 가서는 사실은 며칠 동안 초반부에는 실제 그렇지 않나라고 좀 맞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많았어요. 일상생활이 다 돌아가고 있고 시민들도 공습경보에 바로바로 다 대피하진 않는 상황 같은 걸 보면서 그런 부분을 담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한 중후반부부터는 제가 아무래도 기대했던 점 같은 거는 아무래도 제3자니까 기대할 수 있었던 면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고 나서는 왜냐하면 이제 광장 같은 데서 웃으면서 즐겁게 지나가는 시민분들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두세 마디 정도 물어보면 갑자기 이제 눈물을 흘리시거나 굉장히 슬퍼하시거나 혹은 약간은 체념한 듯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겠냐라면서 조금은 마음을 놓은 듯한 말씀도 해주셨던 걸 보면 이분들이 담담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에는 슬픔이나 불안 같은 것들이 이미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된 상태겠구나. 네. 그래서 이분들의 슬픔이나 불안 혹은 일상의 불안정성 같은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담아내서 그 부분도 깊게 녹여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중후반부부터는 좀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담았었잖아요. 어떤 분의 이야기가 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사실 순간마다 다 기억에 남는데요.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만나 뵀던 고려인 어머니 분이었는데 그 폭격으로 인해서 집이 완전히 외곽에 무너진 상태였고요. 거의 불에 타서 그냥 뼈대만 남은 상태였고 함께 살던 첫째 아들은 이제 전장에 가 있는, 물론 이제 전선까지는 아니지만 서부 지역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분이었는데 뭔가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드신 상황이라고 객관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법한 조건인데 인터뷰 중간에 한 번도 울지 않으시고 울음을 되게 참으시는데 그 참는 모습이 되게 강해 보여서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인터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분 입장에선 제가 거의 뭐 딸처 같은 나이대일 거라서 이렇게 포옹을 한번 하는데 그때는 조금 눈물을 뭐 흘리신 건 아니긴 하지만 잘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랬던 경험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순히 슬퍼서 울고 아니면 기뻐서 웃고 이런 상황보다는 눈물을 참아내는 과정도 일상일 테고 하지만 눈물을 잘 참아낼 수 없는 순간도 때때로 일상 속에서 올 것이고 그런 복잡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하시면 우리 송 기자도 좀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컥하셨을 것 같은데 좀 감정적으로는 괜찮으셨나요? 아무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인터뷰를 할 때는 그 잘 못 참겠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침공 1년 딱 1년을 맞았던 24일에 광장에서 한 시민분, 여자 시민분을 만났던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추모 깃발이 막 많이 꽂힌 깃발 앞에서 이렇게 경례를 하면서 울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가가서 어떤 마음이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의 오빠가 동부전선에서 다쳐서 돌아왔다. 근데 다시 한번 또 전선에 가게 됐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뭔가 더 위로라던가 뭐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말을 하긴 좀 어렵고 그리고 더불어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서 눈빛이나 포옹 같은 거로만 조금 이렇게 교류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가 눈물을 잘 참기는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아마 송 기자의 마음이 좀 포옹으로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직접 가서 보니까 가장 심각한 피해는 어떤 거였나요? 이제 겨울에 들어서는 러시아가 특히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습을 하면서 단전 상황이 좀 심해가지고 난방도 안 되고 전기도 끊기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에는 다행히 전기 공급이 좀 최근 2주 동안은 잘 원활하게 됐던 때라서 그런 부분의 피해는 확실히 좀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아직까지 피해가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면 키이우 수도에서는 건물들이 여전히 이제 공습을 당해서 외벽이 뭐 뜯겨 나가거나 건물 자체가 무너져 내리거나 이런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긴 해서요. 큰 건물 하나가 반토막이 난 채로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주는 뭐랄까 폐허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그런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23년에 상상하기 쉬운 모습은 절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현지가 전쟁 지역이기 때문에 취재하면서 더 신경 쓰셨던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전쟁 상황에서 조금은 민감하거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 질문들을 또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언어로 정확히 소통이 되어야만 서로 오해도 없고 저도 왜곡 없이 또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정확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이제 우려를 갖고 갔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면도 있긴 했고요. 사실 이분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사실 100% 온전히 이해했다고는 여전히 말할 수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재 기간을 통틀어서 송 기자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잊지 못할 기억이 있다면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기사로는 담아내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 날쯤에는 저녁 식사를 하러 거의 도심 시내 쪽으로, 그러니까 번화가 쪽으로 다 같이 걸어가서 출장팀이 다 같이 걸어갔었는데 거기에서 저녁 시간에 버스킹을 하고 거리 비보잉 공연을 하면서 시민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더라고요. 네. 다들 SNS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
그 낯설었던 모습이 오히려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려진 소식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고 어쩌면 그 모습이 지금 키이우를 설명하기에 꼭 필요한 장면 중에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상에 이런 순간이 다가오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슬퍼하다가도 이런 순간이 다가오면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걸 즐거운 모습으로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다층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어떤 면에선 좀 예상치 못하게 봤던 장면이라 오히려 그 장면이 지금은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사실 전쟁 지역에 취재를 간다는 것 자체가 흔치 않은 일인데 이번에 송 기자가 다녀오시면서 현지에서 기자로서 좀 배웠던 점도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이제 기자를 준비를 할 때 자기소개서에서 썼던 말이 듣고 전하고 싶다, 기자를 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 그게 전부다 라고 적었었는데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볼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사를 쓸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네. 또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고 또 얼마나 깊게 그 사람들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런 점들을 말하자면 조심스러움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되새겼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송재인 기자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또 국내 상황까지 앞으로도 듣고 전하는 그런 기사 많이 써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